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다 보니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직장 생활하면서 또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살률이 최고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살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생기는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귀, 그러니까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영혼들, 그 영혼을 자살귀라고 부릅니다. 이 자살귀는 무속인도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두려운 영혼입니다. 한 집안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자살을 했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또 다른 이제 자살하는 가족이 생겨납니다. 어떤 가족일 경우에는 형제가 동시에 자살하기도 하고 뭐 틈을 두고 세상을 떠난 일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사후세계, 뭐 영계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떠나버리자. 미련 없는 세상.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 그 다른 차원에 가게 되면, 저승에 가게 되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든 힘들어도 버텨서 살아라. 자연 살 때까지 살아라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는데, 또 다른 물론 고통이 있고 고충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살인을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자살은 살인이죠. 내가 내 목숨을 죽인다, 끊는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영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 이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3일 정도 영혼이 육신 안에 있다가 이제 천천히 정신을 이제 기절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3일 정도 후 되면 이제 영혼이 이제 육신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이 지상계에서 연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자살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살귀들은 이 영계, 이 천계와 이제 지상계 사이에 다른 차원에 갇혀버려요. 지박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살귀들은 다른 영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귀신들한테도 거부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왕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왕따처럼 살았고 힘들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이제 자살을 해버리면 저쪽 세계에 가서도 또 왕따가 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또 계속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살귀들은 귀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 중에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연예인 있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최진실 씨 너무 좋아했어요. 책받침에 우리가 보면은 최진실 그런 이제 사진, 그걸 막 우리가 친구들하고 구입해서 누가 더 예쁘니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그때 예전에는 인기였죠. 너무 최고의 탑스타였는데, 그런데 최진실 씨가 갑자기 이제 그런 힘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고 추모했고 가슴 아파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동생이 최진영 씨가 굉장히 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느낌을. 근데 이제 이 최진영 씨가 이제 예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누나가 있는 그 납골 땅에 가서 새벽에 이제 누나를 만나고 왔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인가? 그분이 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생분도 최진영 씨도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도 절대 예측 못했습니다. 조성민 씨가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날 줄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세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자살귀들은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집안에도 다 그런 기운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팽배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 물건들 전부 다 내가 사용하면 나의 어떤 그런 기운이 에너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기운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살아온 이력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단한 염력을 가지고 있는, 염력 아시죠?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딱 그 사람이 가졌던 가방, 펜 딱 들어보면 다 맞춥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쉽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자살을 떠올립니다. 현재 삶으로부터 이제 달아나고 싶은 그런 또 강한 생각이 일어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생각이 밀려옵니다. 자꾸 이제 달아나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이제 뭐 언니처럼 오빠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나도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자살귀의 살기가 끌어당긴다. 물귀신이 물속에 자꾸만 이제 자기처럼 빠져 죽게끔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살귀의 살기가 그 죽음의 기운을 그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키가 174이셨고요. 옛날 분이신데 이 정도면 큰 이제 키셨어요. 그리고 몸도 좋으셨고요. 네. 아버지 이제 시신 연할 때 장례 지도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생기셨고 몸도 건장하신데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진짜 건강하셨는데 일흔이 조금 안 된 이제 그 연세에 이제 농약을 드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고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고 저도 뭐 20대 후반에 이제 작가의 꿈 저도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었고 가정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 빚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술김에 농약 시골에는 농약 짓는 시골에는 이제 보통 창고에 이런데 농약이 있습니다. 홧김에 이제 술 드시고 홧김에 이제 마셔버렸습니다. 벌컥벌컥. 물론 마시다가 이제 너무 독하니까 뱉었는데 그라목손 지금은 아예 이제 판매 안 됩니다. 그라목손은 저승사자라는 그 별명이 있는 그 농약이었어요. 그것을 마시고 나니까 막 속이 완전 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119를 부르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엄내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안 되죠. 그 약은 한 방울 먹어도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구의 큰 대학병원, 가톨릭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도저히 이건 뭐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하신데 지금 이제 병원 도착했을 때 계속 목은 탄다, 물 달라 그러지만 의사 선생님은 임종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신데 임종 준비하라니요. 그러니까 이 농약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장기에 다 퍼졌고 이제 시간 문제지 물 드시면 더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드시지 말라는 거야. 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는 물 달라고 고함 이제 응급실에 완전 중환자들도 있고 교통사 환자 완전 아비규환 상태인데 소리 지르면서 물 달라고 막 난립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침대를 저쪽에 정수기 있는 쪽으로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을 벌컥 드시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이제 물을 한두 시간 동안 안 들이다가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차라리 물 들이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물이라도 마음껏 드시게. 그날 밤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씀도 못 하시고 이제 신호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수신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보시면 손가락 까딱까딱 하고 뭐 밤에 그렇게 물을 보셨어요. 뭐 당신 화장해줄까? 산에 뭐 묻어줄까? 화장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 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음날 자정이 다 되셔서 완전 숨이 이제 끊어지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멀쩡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경제적인 그런 힘든 부분 때문에
그때 제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일을 악물게 되었는데,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힘든 일만 생기면 자꾸 술을 찾게 되고, 죽고 싶어지고, 자살하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심지어 몇 번 손목을 끄었습니다. 껐는데 이제 깊이 안 들어가서 이제 뭐,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났고, 피가 안 나서 또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진짜 막 차 몰고 가서 어디에 처박아가 죽고 싶고, 계속 그 죽음의 살기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 한데. 그래서 가정에, 집안에 누군가가 자살했다 그러면 굉장히 진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 생기면 자꾸 있죠.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의 힘든 상황, 추억들을 자꾸 되짚어 보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런 이제 경향이 짙다라는 겁니다. 자주 어두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이제 옵니다. 이것은 또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기가 영향을 미치면 그때 이제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승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살귀는 다른 귀신들과도 조화롭게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귀신들도 귀신들끼리 어떤 그 우두머리가 있고, 이제 조직이 있고, 그 단체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외톨이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그 이성에서의 생활 추억만 계속 곱씹으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있죠.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미션 같은 게 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명확하게 하고 나서 책을 읽든 자기개발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덜 힘들게 느껴지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빛나는 진주 같은 그런 어떤 교훈, 지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귀신은 뭐 화장터, 장례식장, 묘지 이런 곳에 주로 있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많은 곳 가운데 의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례식장보다 귀신이 더 많습니다. 우글우글 득실득실하다는 거죠. 귀신은 무조건 흉가, 폐건물, 산과 바다 이런 곳에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냐 적으냐 악귀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귀신이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귀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의외로 귀신이 유독 많은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장례식장보다 귀신이 더 많은데요. 두 곳입니다. 클럽과 방송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귀신이 클럽을 좋아하고 방송국을 좋아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귀신들은 화려한 조명과 술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클럽에 귀신들이 많은 겁니다. 클럽에는 술 취한 젊은 여자 남녀들만 춤을 추고 뒤섞여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함께 뒤섞여서 엉덩이를 흔들고 팔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귀신들도 먹습니다. 다만 그 향과 그 맛, 기운을 빨아 먹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영안이 열려있는 분들은 귀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클럽에 가보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천장에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위에서도 춤추고 있고 어떤 남자를 끌어안아서 브루스를 추고 어떤 여자 위에 어깨 위에 올라가서 머리카락 만지고 있고 뭐 팔다리 만지고 있고 그런 귀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눈으로는 그 귀신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곳에 귀신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귀신도 사람들과 똑같이 러브샷 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에 취해서 놀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룸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면 그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재미있거든요. 귀신들도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그 했던 그런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관찰을 하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방송국도 귀신이 너무 많습니다. 귀신은 방송국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 화려한 조명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예쁘고 잘생긴 여자와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국에도 귀신이 우글우글 거린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인간과 똑같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촉각, 미각, 후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을 때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그 기억들, 좋았던 느낌들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다. 그러면은 귀신이 되었어도 똑같이 그러한 예쁘고 섹시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기억은 본인이 인간으로 가졌던 그러한 이제 기질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빠르면 3일, 늦어도 49일, 70일 정도 안에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영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천계로 간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체들은 천계와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상계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지점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떠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귀신이 되어 있는 거죠. 떠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영체들이 그렇게 떠나지를 못하는가? 살아있을 때 힘든 사건이나 이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든지, 그리고 악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든지, 누군가를 죽였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일을 해서 그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 이런 분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 줄 알고 무서워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귀신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이 방송국에서 우글우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국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가끔씩 귀신들이 슬쩍 목소리 안에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이제 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가수의 목소리에 아니면 개그맨이 방송에서 말을 하는데 평소와 다른 그런 목소리가 섞였다. 그것은 귀신이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제 촬영장에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미하게나마 이제 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고자 하죠. 왜? 심심하니까요. 그렇게 걔네들이 그렇게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송국에 귀신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예쁜 언니, 예쁜 누나, 섹시한 누나, 잘생긴 오빠 이런 연예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 이런 것에 너무 이제 푹 빠져 있어서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국은 늘 잔치집 분위기이고 파티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귀들이, 귀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장난에 휩쓸려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진짜 이슈가 된 그런 대형 사건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그 발 딛고 있는 철망이 이제 무너져서 추락해서 죽었던 그런 참사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인파가 많은 곳을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부모님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막 잘해서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그 작가의 꿈, 강연가 이러한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을 목숨 걸고 제가 꼭 이루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음독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초제를 드셨기 때문에
그 온몸의 장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이제 고통을 느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난과 결별을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 선하시게 성실하게 사셨지만 평생을 가난과 다투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 못하셨지만 나는 꼭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은 또 힘든 일이 있었고요. 그러한 이제 계기로 인해서 제가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게끔 도와주는 일입니다.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 협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줄임말이 한책협인데, 이곳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꼭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 협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살귀가 중고차에 붙으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차를 사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로 이제 차를 구입을 합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아주 저렴하다든가 뭔가 수상쩍은 그런 차들이 있다면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차 주인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했다든가, 아니면 음독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그 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살 때는 정말 그 믿음이 가는, 아니면 확실한 그런 딜러 소개받아서 차를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개인의 목숨을 물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고 나간 그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이제 일들, 그 5가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사람이 죽고 나간 그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5가지 일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본인이 중고차를 살 때, 혹은 가족 가운데 지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 꼭 알려주십시오. 중고차한테 잘못 샀다가 완전 모든 것이 큰일 납니다. 진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진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차가 6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제가 이제 소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레인지 로버, 벤츠 S클래스, 포르쉐, 벤틀리, 뭐 제가 타보지 않은 차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최근에는 제가 그 벤츠 G바겐도 신형으로 제가 타봤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든 시기에 이 자동차에 대한 이 욕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겨냈고, 그 제가 사고 싶은 차들을 구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이제 그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많다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는 저희 어떤 욕망의 대상이고, 그 욕망을 제가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큰 열정을 제가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와준 내 자신에게 또 해주는 그런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살귀가 붙어 있는 중고차를 사면 생기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밤에 운전을 할 때 자꾸만 쎄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는 우리가 뭐 쎄한 느낌, 이런 느낌 잘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육신에서는 양기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 들지 않는데요. 밤은 이제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뜨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돌아다닙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시간에 귀신들이 이제 활보를 하는데, 밤에 자꾸 운전을 하는데 쎄한 느낌이 든다. 뭔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끄림칙하고 찝찝해. 내가 중고차를 사고 나서부터 자꾸 뭔가가 깨림칙하다. 뒷자리에 자꾸만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왜? 찜찜하니까요. 물론 나 혼자 운전하고 있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룸미를 계속 보게 되죠. 또 운전하다가 몇 분 후에 또 보게 되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랬지? 이 차에 뭐가 있나? 이 정도의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밤에 운전하는데 쎄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밤에 갑자기 라디오를 안 켰는데 라디오가 켜집니다. 예,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깜짝 놀랍니다. 라디오 안 켰는데? 왜 이랬지? 고장 났나? 뭐 안테나가 잘못되었나? 희한하다. 라디오를 꺼도 뭐가 찜찜합니다. 왜 내가 안 켰는데 저절로 켜졌기 때문에 찜찜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뭐가 잔잔한 음악, 좀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러다가 지지거립니다. 내가 라디오를 안 켰는데 라디오가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다 지지거리고, 또 그리고 때로는 이제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지지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고 무섭죠. 자꾸 찜찜합니다. 응? 세 번째는 산길을 달린다든가 한적한 그런 자동차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도로를 달릴 때 음산한 곳이 있죠. 그런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기름이 없나? 보면 기름은 또 이제 중간 정도 차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시동이 꺼지지? 물론 시동이 꺼질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뒤를 따르던 자동차가 내 차의 뒤 그 후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깨림칙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도 이제 다시 시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계속 안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긴급 출동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출동을 하죠. 오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 테스트 해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혹시나 해서 제가 충전을 한번 좀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죠. 그렇게 하다가 또 시동 꺼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빈번합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이제 밤길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립니다. 헤드라이트 나가버리면 굉장히 무서워요.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깜깜하죠.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가로등이 이제 또 뭐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헤드라이트를 안 껐는데 헤드라이트 나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숲길, 산과 가까운 그러한 도로를 달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운전하는 내내 찜찜한 느낌? 쎄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는 내가 좀 이제 고물차였지만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는 그래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차가 좀 불편할 뿐이었지, 타는 데는 아무런 이제 이상이 없었고 그 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차는 좀 저렴하게 샀고 게다가 이제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이제 중고차로 샀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 탈 때마다 뭔가가 이제 소름 돋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자꾸 찜찜해, 쎄한 느낌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쎄한 느낌은 우리 이제 수호천사,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보호령이 우리에게 이제 느낌을 알려주는 겁니다. 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쎄한 느낌, 그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 만나면 안 돼. 저는 안 만납니다. 뭐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살귀가 붙어 있다든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몸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아파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또 소리 들립니다.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차 네가 왜 물어? 이 차 네 거야? 얼른 내리지 못해? 이 차 내 거야. 내 차 왜 네가 몰아? 얼른 내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 들립니다. 왜? 이런 소리가 왜 들리는가 하면 이 자살귀들은 이 차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지방령이죠. 무속인도 이 자살귀들은 무서워합니다. 아주 악귀이기 때문에 이 자살귀들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자기처럼 죽이려고 해요. 왜? 심심하고 외로우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TV 봤습니다. 그 연인이 이제 그 렌트를 해서 차를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는데 블랙박스 다 찍혔습니다. TV에 공개해 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딱 모습을 드러낸 거야. 근데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차를 확 돌렸는데 이게 이제 벼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남자친구는 즉사해버렸고 여자친구는 완전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남자친구를 데려갔다고, 죽였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살귀들은 자꾸 이쪽 운전하는 사람 있죠. 눈알을 싹 가려버립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짠 나타나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투영시켜가지고 환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는 사람이 있으니까 핸들 돌리겠지. 확 돌리는데 가드라인을 박아버린다든가 전봇대를 박아버린다든가 나무를 박아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상을 입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자꾸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라디오를 켜고 시끄러운 음악을 갑자기 확 틀어버린다든가 시동 꺼버리고 헤드라이트 나가버리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이 자살귀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할 때는 정말 새 차를 구입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새 차는 제일 안전합니다. 예, 새 차에는 귀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윤회합니다. 이 플라스틱도 쇠붙이도 곤충도 우리도 나무도 모든 게 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중고차를 쇠물을 녹여서 다시 만들어 버리면 아주 깨끗하죠. 새 차를 모으는 것은 괜찮은데 중고차를 살 때는 꼭 이제 확실한 차를 사라. 믿음이 가는 진짜 소개받은 딜러에게 차를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침수를 당해서 누가 죽었다. 그 차주가 죽었다. 번개탄 피워서 자살을 했다. 차 안에서 목매달아 죽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음독으로 죽었다. 절대로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에까지 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자동차를 살 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그쪽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제가 이제 자랐던 그 어린 시절만 해도 뭐 논 밭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리 동네 제일 끝에 집 옆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우만리 곳인데 저수지가 조금 큰 편입니다. 봄과 여름, 가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니까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는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그 낚시꾼들 옆에서 붙어가지고 물고기 잡는 모습을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낚시꾼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 뭐 빵을 사달라, 소주 몇 병을 사다 달라, 맥주를 사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럼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 심부름을 들어주면 100원, 200원 이렇게 이제 또 심부름 비용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아서 또 우리는 또 이제 뭐 새우깡 한 봉지 그 당시에 100원이었습니다. 사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낚시꾼들이 이제 낚시를 다 하고 떠나죠. 그러면 운 좋으면 이제 낚싯대가 하나 이제 그렇게 남아 있고요. 낚시 바늘 뭐 그리고 찌 이게 낚시 도구들이 이제 그분들이 빠뜨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우리는 또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줍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과 저수지 자주 갔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동네 끝에 있었던 그 저수지는 매년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예.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한 여름날이었는데 검은 조끼 같은 입으신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들것 그 사람이 실려 있는 거겠죠. 그 하얀 천으로 덮어서 들고 나가는 것도 봤고 자주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그 못에 가지 마라. 사람들 고기 잡는 것만 지켜봐라.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곧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계곡 바다로 물놀이 가실 텐데 정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끝까지 보신다면 올여름 익사 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예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올여름에는 바다고
계곡이고 산이고 뭐고 가지 말자, 너무 무섭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은 실로 충격적이고 무섭고 섬뜩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매해 익사 사고가 나는 곳에는 꼭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시체가 나온 저수지나 강가에서 낚시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나간 곳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저수지에서 텐트를 칩니다. 친구 이제 3명이 4명이 와서 텐트를 치고 그래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흥이 막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뭐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마시고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이제 헤엄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가에서 4명이 텐트 2개를 치고 잤는데 자고 나니까 한 명이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여. 알고 봤더니 이제 익사를 해서 목숨이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 있죠. 여러분 있죠. 뭐 계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시커먼 그런 잡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잡초 같은 게 보이면 절대 그것을 호기심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그 영혼, 수살귀라고 합니다. 수살귀. 그 영혼이 잡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놀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이게끔, 호기심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이제 환시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곡이나 저수지, 강, 바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곳에는 항상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물귀신 때문입니다. 수살귀. 이 물귀신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죽여야지만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물귀신들은 그 어떤 기회를 딱 포착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저 영혼을 데려가서 내가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곳을 저 영혼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소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그런 또 다른 이제 인간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살귀들의 특징이죠. 저희 판단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익사를 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제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자정을 뜻합니다. 인천시 중구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6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이제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제 이 해수욕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먼저 구조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제 그 생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명은 구조를 했고 2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은 이제 일대를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낮 12시경에 같은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40대 남녀 B씨와 C씨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사망한 겁니다. 조사 결과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해루질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바다에 고립되었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곳이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고 사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은 어김없이 매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 이유는 물귀신, 수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헤엄을 치다가 아니면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물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이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곡 같은 데 갔을 때 물이 이제 많은 곳이 있죠. 이곳 중에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수살귀, 물귀신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런 곳에 들어가도 나는 뭐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 잘 치니까 나오면 돼 할 수 있지만
물론 실력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갔다가 많이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이제 잠수를 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런 물체 귀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 급당황합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럴 때는 진짜 사람이 진짜 허둥대게 되고 당황스러워지죠. 이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 전 그 의식을 잃어갈 때 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물귀신입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자신의 다리를 잡고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그 수살귀, 물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하고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남자는 아래를 보고 떠 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모습만 봐도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민물과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도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또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실종돼 버리면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사치 뒤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죽으면 시신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보다 강이나 저수지보다는 훨씬 이제 이 수색하기가 찾기가 쉽죠. 또 하나 더. 물속에서 선체로 죽은 그런 시신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선체로 죽어 있는 그 시신은 아무리 염력이 강한 그런 무속인이라도 무서워하고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들이 왜 물속에서 선체로 죽어 있는 시신을 아예 건드리기를 싫어하는지 무서워하는지 말이죠. 저는 현재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제 우리 스태프진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그 강원도나 이런 데 경기도 이쪽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우리 강 이런 곳에서 보트를 타고 그렇게 이제 즐겼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나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 있죠. 예. 정말 올해는 계곡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자, 물놀이를 하다가 누군가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로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이제 자녀가 빠진다든가 지인이 친구가 동료가 빠져버리면 급한 마음이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불처럼 일납니다. 바로 뛰어들고 싶죠. 왜? 빨리 구해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때 또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러 온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꽉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때 힘은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잘 떼기가 힘듭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공포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합치되기 때문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같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 물에 빠지게 되면 침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구명조끼나 그 튜브 있죠. 튜브 같은 것을 던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려고 해야 되지. 막 들어가면은 같이 익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침착하게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구해서 그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살기가 진짜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도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아직은 조금 이제 산에 들어가면 추운데 그래도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계곡과 저수지, 강가, 바다에 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갔을 때는 저수지 이런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거기서 뭐 텐트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이곳에 혹시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저수지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 때 안전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수살기가 진짜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귀신들은 그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신욕을 하려고 이제 누워있는데 보니까 물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흉가, 폐가가 있습니다. 흉가는 말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그런 집을 이제 흉가라고 합니다. 아주 흉한 그런 집이죠.
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폐가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떠났는데 그 이유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우리가 폐가라고 하는데, 귀신들은 흉가와 폐가 이런 곳에는 100%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가정에도 귀신들이 다 있지만 이런 흉가와 폐가 있는 귀신들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의 숫자가, 수효가 월등히 이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질이 안 좋은 저급영이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아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흉가, 폐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이 이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흉가 체험, 폐가 체험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좀 이제 제가 다 이제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들이 당장은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또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육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체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물체,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있는 그 귀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접신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흉가, 폐가 이런 곳을 한 곳이 아닌 계속 돌아다니면 분명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폐가, 흉가를 체험하다가 실제로 귀신을 보고 빙의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도 그런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영험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퇴마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시골 자기 살던 마을에 놀러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폐가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는데 살지 않은 그런 집, 기와집인데 많이 부서져 있고 막 쓰레기도 많이 이제 누가 버렸고 그런 거죠. 거미줄도 막 쳐져 있고. 우리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나무로 지어진 이런 한옥,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여인네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그때부터 자꾸 귀신이 나오고 사람이 누가 자꾸 이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스토리, 그 비슷한 그런 흡사한 집인 거야. 호기심이 듭니다. 저 안에 정말 뭐 귀신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 겁니다. 대문도 다 부서졌고 기울어져 있고 발을 이렇게 디디려고 하는데 차가운 느낌 있죠? 그 서늘한 느낌이 싹 느껴지는 거지.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간 그 안에서 아주 날카롭고 째지는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 여긴 내 집이야! 나가! 당겨놔!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둘 거야! 이런 이제 여자의 목소리인데 째지는 목소리, 아주 듣기 싫은 무서운 섬뜩한 그런 목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 들어가면 위험하겠다,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귀신이 있네. 그래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큰일 났겠죠. 네, 귀신은 자기가 방해받는 걸 싫어합니다. 폐가에 있는 귀신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귀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목매 달았거나 엄도 자살했거나 번개탄 피워서 죽었거나 뭐 살인을 당했거나 그런 귀신과는 조금 더 질적인 차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귀신들은 누군가로부터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해코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흉가나 폐가에 가게 되면 재수 없으면 겪는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증상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이제 잃을 수도 있고, 멀쩡한 집이 풍비박산 나거나 정말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흉가에 폐가에 다녀왔는데 와이프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이 죽게 된다거나 큰 병이 걸린다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음주운전차에 치인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흉가의 집과 일반 집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집은 이제 들어가면 뭔가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 듭니다. 차가운 느낌, 서늘한 느낌,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런데 흉가에 들어가게 되면 서늘한 느낌, 섬뜩한 느낌, 왠지 모르게 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그런 감정이겠죠. 우리는 인간이지만 영혼입니다. 육신이라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양기, 음의 기운을 가진 귀신들이 내 곁을 싹 지나간다든가 가버리면 이 에너지, 이 찬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이제는 반응이 오는 거야. 보세요, 이거 소름이 쫙 돋습니다. 소름이 돋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소름이 장난 아니야. 소름이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귀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불렀어? 김도사야, 나 불렀어? 나 불렀니? 이러고 싹 지나간 거야. 근데 이제
소름 돋는 거지. 그것처럼 차가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당연한 겁니다. 귀신은 순간 이동하고 귀신은 이 벽 화물 있죠. 물체는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걸 감지를 했다. 감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흉가나 폐간에 어김없이 귀신이 살기 때문에 무조건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뭐 물체를 만지고 그러겠죠. 호기심에 그래서 옛날 주인이 살던 사람이 썼던 건가? 뭐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물건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다 남겨 있습니다. 영혼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만지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살아온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목소리 음성마저 다 담겨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우리 집에 여러 대가 있는데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영능력 있는 사람이 내 차를 딱 핸들 잡아보면 나의 기질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대단한 사람은 전생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가져오게 되면 몸이 시름시름 아파옵니다. 병원 왔는데 이런저런 병원 다 다녔는데 병명이 없습니다. 자꾸 무기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 죽고 싶어지고 환시환청 환각이 시달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흉가나 폐가를 다녀오게 되면 이제 재수 없을 경우에 겪게 되는 5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귀신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시비 걸고 술을 마시면 자꾸 끝장 보려고 그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또 앞사람과 옆사람과 또 다투게 되고 뭐 분위기 이상히 만들어버리고 얼마 전까지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냥 좋았는데 느낌도 좋았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고 차가운 느낌이 들고 그냥 안 만나고 싶다. 이분 왜 이랬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귀신이 이제 접신을 했다든가 빙의가 되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우리가 이제 무기력해질 경우에는 어떤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이 뭐 부모님이 형제가 세상을 떠났거나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어떤 위중한 경우거나 아니면 하던 사업이 이제 망해가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귀찮다. 아우 다 싫어. 아우 그냥 다 귀찮아. 혼자 있고 싶어. 이게 되는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이게 위험한 거지. 이유가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살기 싫다. 다 귀찮아. 혼자 내버려도 혼자 있을게. 불 끄고 방에 혼자 누워있고 유튜브를 봐도 꼭 귀신 이야기, 흉가 이야기, 무속인 이야기 보고 자살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검색을 해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고 열정이 사라졌고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고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는데 병명이 없는 겁니다. 자꾸 눈도 아픕니다. 병원 갔는데 병상이라는 거야. 자꾸 이제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 컴퓨터 조금만 적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좀 줄이세요. 일 조금만 하세요. 잠 푹 자세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도 그렇게 없고 스마트폰도 그렇게 적당히 하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최근에는 자꾸 눈이 자꾸 침침하고 이물질이 뭐 낀 것 같고 몸 여기저기 아픕니다. 목이 붓고 갑상선 이상도 없습니다. 병원 가보니까 이상도 없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래. 자궁이 아프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낀다라든가 이런 이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병명이 없다. 이상하죠. 이럴 경우는 귀신과 접신되고 있다라든가 귀신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는 쉽게 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런 이제 이상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귀신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 다투고 있다라는 거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은 딱 알죠. 귀신과 지금 접신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지금 귀신을 퇴마해야 된다. 꼭 뭐 구두를 붙이고 칼춤 추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퇴마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있죠. 이 기둥, 내 안에 내면의 어떤 그런 자기 주도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은 내 것이다라는 거. 나는 신성의 법칙에 의해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나는 창조주의 아들이다.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육신이란 이 집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 딱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고 거리 뭉텅하고 뭐 동태에 눈처럼 하고 있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고 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아우 죽어보고 싶다 자꾸 되는 일도 없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속 그런 거 생각하면 귀신이 딱 들어가기 좋은 이제 그 최적의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는데 병명이 없다라는 거. 네 번째는 잠을 자면 자주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꿈속에서 이제 막 휘감는다든가 어떤 무언이 어떤 그런 겁박을 한다든가 두려움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귀신의 장난입니다. 모든 집에는 귀신은 있습니다. 성당에도 있고 절도 있고 다 귀신은 교회도 있고 다 귀신은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천사들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지. 그때 이제 가위 눌린다.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잠을 자는데 자꾸 가위가 눌리고 막 힘들고 막 무섭고 뭐 두렵고 그런 가위 눌림 증상 때문에 귀신이 보인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아무도 없는데 환시, 환청, 환각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시, 환청, 환각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자꾸 이제 느껴져. 말도 안 되는 환각 증세. 그런 것들이 귀신이 보인다라는 것, 어떤 것이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뭔가가 아버지가 왔다, 어머니가 왔다, 우리 엄마가 왔다, 뭐 외할머니가 찾아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보인다. 그렇게 이제 환시를 보는 것이 왜 영적을 봤을 때는 그런 영혼의 세계를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고 이 육의 눈은 조금씩 닫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왔을 때 보인다라는 거. 환청도 헛소리가 들리죠. 종소리가 들린다든가 뭐 신호음이 들린다든가 여자 소리 들린다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속삭임 같은 게 들린다라는 거. 이게 환청입니다. 귀신은 우리처럼 이제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로 떨림판을 이용해서 소리를 가닿게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바로 가닿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은 들리지 않고 나만 들리는 거예요. 고막의 그 기관에 바로 그 텔레파시 그 신호음을 바로 가닿게 해버린다고요. 천사들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텔레파시가 가닿는 방법입니다.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세 번째는 여기저기 아픈데 아무리 병원 가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뭐 그렇게 해도 병명이 없다, 정상이다 라는 거. 네 번째는 잠을 자는데 자주 가위에 눌리고 무섭고 귀신을 본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없는데 환시, 환청, 환각 이 정세에 시달린다라는 거. 이 다섯 가지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무조건 쫓아가세요. 어디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퇴마하시는 분이라든지 아주 영능력이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튜브 보면 보통 대부분 이제 가짜더라고요. 가짜. 진짜인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사짜 선생님들이 너무 넘쳐나네요. 제가 보면 알아요. 가짜 선생님이 너무 많고 딱 영상을 봐도 내용이 없어. 그래도 이제 이분들 가운데 몇 분은 진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안위와 가정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흉과 폐가 절대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가더라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납치되었다, 갔다, 절대 뭐 만지지 마.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 큰일 나. 따라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운, 에너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흉가 이런 데 갔는데, 폐가 갔는데 하얀 연기 같은 게 보여.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보여. 절대로 그걸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살기라고 해서, 수살기들은 그 밑에 보면은 바닥에 그 수초처럼 보입니다. 풀 수초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좀 시커멓게 보여. 그렇게 좀 보이게끔 하는 거야. 왜? 호기심 느끼게끔 붙잡게끔 하려고. 그 잡는 순간 이제는 완전 이제 귀신에게 뒷다리 잡히는 거지. 또 데려갈게 이렇게 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흉가 폐가 절대 하얀 연기 같은 게 보이면 절대 도망가십시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으로 치는, 소름 끼치는 귀신이 있는 흉가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